따뜻한 기술을 실천하는 재활공학자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었지만 재활공학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손맛이 그리운 강태공들을 위해 생방송 강원 365 제작진들이 온라인 얼음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1년 전 얼음 낚시를 처음 접했던 춘천 MBC 노지연 아나운서, 그리고 자칭 타칭 강원도의 얼음 낚시 달인 이진섭 사부가 펼치는 짜릿한 손맛 대결을 소개합니다. 명절 음식을 재활용한 특별한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영양 만점, 복을 부르는 요리 월과채와 차례를 지낸 뒤 남은 재료를 활용한 밤과 대추로 만든 디저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요리들을 배워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연휴 내내 날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도 끝이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아직 겨울이 다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오후 되니까 바람도 참 많이 불었죠. 그렇죠, 네. 한파특보까지 내려졌고요. 내일은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 들어서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겨울과 봄 두 계절이 교차하는 만큼 여러분들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1시간 동안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편하게 말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처음 맞는 월요일이라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병이죠? 용석 씨도 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월요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월요병으로 삼행시를 받아볼 텐데요.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명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연휴 끝에 찾아온 월요일이라서 오늘 피곤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그 피로 싹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지은 씨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손 위에. 네. 손가락 몇 번만 딱 클릭을 하면요. 터치인가요? 터치를 하면 뭐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참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 컴퓨터 없고 휴대폰 없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예. 정말 그야말로 기술이 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요, 이런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한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재활공학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술과 발명은 사실 이 불편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신체적인 불편을 딛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 만나뵐 분이 지금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한데 얼른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뭔가 따뜻한 기술을 실천하고 계시는 재활공학자 교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접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재활공학자 김종배 교수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배 교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이런 삶이 꿈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활공학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사실 사고 직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누구나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시간을 겪을 때도 있는데 저도 전혀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앞에 캄캄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는 지금 같이는 내가 교수로서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여기 이렇게 팔꿈치를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전혀 못 쓰고 손목도 전혀 안 되고 팔의 기능은 여기 이 정도 안쪽에 이두박근 정도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동일치를 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는 PC도 없는 시절이에요. 35년 전. 그래서 이제 제가 펜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수동 휠체어를 제 스스로 밀 수도 없고 어디를 가면 다 턱이 없고 또 교통수단도 없고 또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우리 같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활동 지원사라고 저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람도 붙여주거든요. 그런 제도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좌절했던 시절. 그런 깜깜한 터널 같던 시간을 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그 재활공학자로서의 이렇게 딱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신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5년에 다치실 때 이미 컴퓨터를 잘 했었어요. 우리 가시대에서 내주는 컴퓨터를 올림픽 88 올림픽 전산화 팀에 제가 이제 일을 했었을 정도로. 그런데 집에서는 그때는 PC가 없을 시절을 컴퓨터를 못했는데 컴퓨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전동일체를 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휠체어를 못 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갔는데 내가 전동일체 타니까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지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인터넷에 나같이 어디 마음대로 못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라도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애인을 돕는 기술, 이 재활과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나이 40, 다친 지 16년 만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내가 우리나라는 재활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재활과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재활 연구를 시작한 김종배 교수. 2년 전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설립해 수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겪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 외에도 많은 연구와 또 개발을 하시면서 의료기기 창업을 하시고 많은 기구들을 또 개발을 하셨잖아요. 개발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특허를 내면 뭐예요? 그 특허가 우리 교수들은 이제 학교 소속 특허가 학교 소유물이 되는데 학교에서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특허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걸 누군가가 생산하고 그래서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교원 창업 제도가 생겨서 창업을 하면서 내가 한 20가지 특허 중에서 한 7가지 정도 기술을 이제 학교로부터 샀어요. 사서 이제 그걸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7가지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욕창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기술. 욕창 방지 방석을 개발한 김종배 교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장애인의 경우 욕창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치료와 수술,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요. 김종배 교수 역시 2차례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게 뭐 그런 몸에 얼마나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체압을 분포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체압 분포하는 장비인데요. 저도 사실 매일 뭐 앉아 있는 시간이 꽤 있긴 하지만 제가 어느 쪽에 압력이 많이 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앉아있을 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는지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요. 옅은 색일수록 압력이 이제 낮은 거거든요. 빨갛겠다는 건 쪽에 압력이 그만큼 높다는 소리거든요. 체압 측정을 하고 이번에는 욕창을 방지해주는 방석 위에 앉아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저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빨간 점이 없어졌어요. 빨간 점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네. 정말 모니터에 빨간 점이 없어졌네요. 이게 압력이 줄어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정말 확연한 차이가 보이네요.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 모니터에 그 빨간 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와. 압력을 받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가볍고 편안한 정말요? 느낌이에요. 와우. 근데 우리가 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저희가. 욕창을 예방해주는 이 방석처럼 그에게 기술은 그저 단순히 편리한 것이 아닌 장애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적이자 희망인데요. 중증장애라는 큰 시련을 딛고 재활공학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종배 교수.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강단에도 오르시고 의료기기 개발도 하시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종배 교수님 보면서 이 기술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겪은 불편함을 토대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신 욕창 방지 방석 외에도요. 휠체어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휴대용 경사로 등 정말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김종배 교수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꿈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앞서 이번 주 정말 추위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추워지면 꼭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먹는 거요? 아니, 저 말하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태공들의 짜릿한 손맛, 얼음 낚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얼음 낚시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는 이 얼음 낚시를 즐길 만한 장소들이 정말 많아요. 평창의 송어 낚시, 화천의 산천 낚시, 그리고 빙어 낚시까지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사실 올 겨울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음껏 즐기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겨울하면 얼음 낚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정말 추억이 없다. 어디 뭐 마음 놓고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즐기는 산천어 얼음 낚시 함께 즐기시죠. 네, 여러분 뭔가 익숙하시죠? 제가 작년에도 왔던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입니다. 사람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축제가 취소가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오늘 전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손맛도 좀 대신 즐겨보고 하도록 할 텐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넣었다 하면 무조건 나오는 황금어장. 딸랑딸랑 산천어 왔어요. 사람이
아닌 귀한 드론이 가서 잡히는지. 이게 진짜 되냐고요? 그야 해보면 알죠. 자, 드론이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굿배지를 시작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드론으로 언택트 낚시까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대리만족시켜줄 특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포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걸로 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장용 비닐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방어만한 산천어를 1마리 정도만 여기 담아 갈 테니까. 네, 일단 아. 옆에서 지켜보고 예.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포부는 이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제가 얼음 낚시에 입문했었죠. 많이 뒤쳐질 줄 그때 사부님한테 완패했던 기억. 오늘 제대로 설욕하고야 말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 사부님께서 어드밴티지를 저한테 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근데 올해는 저도 솔직히 이제 낚시에 좀 자신이 있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냥 가는 걸로 정정당당하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정당당한 승부로 1라운드 3분 동안 무조건 많이 잡기. 준비 시작.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오, 자신의 이제 실력을 옵니다, 마음껏 발휘하면 되는데요. 아니 얘는 뭐 3초 만에 바로 올라오니? 오, 입질이 옵니다. 고급 기술을 쓸 필요도 없네요. 자. 아, 이거 오랜만에 생선을 맨손으로 잡았더니. 얘들아 또 간다. 자, 그렇게 루어를 내리자마자 또 쏘리. 겨우 30초 만에 벌써 2마리 잡았습니다. 사부님 그쪽은 어때요? 사모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두 마리요. 안에 근데 진짜 많아요, 산천어가. 근데 왜 내 거 안 물지? 나 초보인 거 티나나? 아, 이 위치를 잘 못 잡나? 엄청나게 모여들다 보니 자기들 사이에 먹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오히려 서로 못 먹는 희귀한 현상. 아, 수준이 없는 남은 시간은 어느새 1분. 1분이야? 아 이대로는 곤란한데. 빨리 물어. 사부님 이겨야 돼. 현재 스코어 3대2. 간신히 한 발 앞서 나가면 사부님이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잠깐만요. 턱스프가 아니고 턱걸이 뭔가요? 끝내 다시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시간 종료. 버섯 있다? 저 잠깐만요. 채비 좀 바꿀게요. 저도 채비 바꿔도 되나요? 먼저 3마리 잡기로 연장전 들어갑니다. 자, 레디, 셋, 고! 사모님, 지금 저 이겨먹겠다고 무릎 꿇으신 거예요? 아니,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갔어? 이거 일부러 이거 작은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루어? 안 보이는데 잘 잡았다. 한 마리. 가지마. 한 마리. 가지마. 필살 탈출 실패. 가긴 어딜 가. 들어가려는 거 잡았어. 아니 어쨌든 장비 상관없으니까 그쵸? 상관없다고 했죠? 이게 더 안 무는데? 메탈이. 얘는 왜 그래요, 활성도가? 제가 이거 소리 괜히 지르는 거 같죠? 이게 다 방해공자예요, 방해공자. 물고기들이 시끄러운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줄 땐 안 물다가 뒤늦게 쫓아오는 건 뭐니? 계좌도 산천어도 뜻대로 안 되니 초조해지는 물고기들이 시끄러운 사부님.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낚싯대는 성업 중입니다. 이거 와 대박. 아싸 월정. 미안. 빨리 해. 쏘리 미안해. 어떡해 미안해.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오디오 살린 고개 숙인 사부님 제 페이스에 말리셨는지 영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데요. 구멍 아래 득실득실하지만 보통 물지는 않는 상황. 그때 지나가던 에코즌 한 마리. 이건 교통사고 아닙니까? 엄한 데 걸렸는데. 와, 사모님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마리요. 제가 지고 있습니다.
에헤이, 그 한 마리도 홀치기잖아요. 이제 슬슬 경기를 끝내줘야겠네요. 이 정도면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노치. 시험 시절은 노치. 제가 어떻게 이겼네요, 사모님. 예, 인정합니다. 와! 2라운드 한 번에 2마리 잡기. 1타 2피라고 해서 한 번 넣었을 때 2마리의 산천어가 걸려 나와야지만 인정인 거죠. 아, 근데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답이 없어요. 아, 근데 왠지 사모님 거 조금 더 좋게 채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랍니까요, 여기로? 어떻게 바꾸기 찬스 쓰나요? 자, 이거는 매우 실험적인 지금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시간 제한 없이 네. 일단 성공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걸로. 딱 한 번만요? 그쵸. 먼저 네.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낚싯대를 내리자마자 또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자, 지금 얘네가 입질은 분명히 오고 있고요. 인정 안 되죠, 이거? 한 마리가 물어도 대기하는 게 포인트. 근데 얘네가 세게 안 물어요. 살살 물어서 이게 한 마리 물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2명 다 한 마리 물고 있어요. 다 잡힌 물고기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아, 빨리 끌어올리고 싶다. 바로 그때. 자, 한 마리 나왔고요. 한 마리만 더 올라오면 게임 끝. 보이시죠? 분명히 물속에서 2마리가 물었습니다. 아쉽습니다. 한 마리가 입질이 왔는데 한편 계속 한 마리만 잡힌 상태인 역지. 사모님 잡았어요? 아니요. 사모님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요, 위에 게 안 걸려요, 지금. 그쵸? 네, 위에 게 안 밑에 거 걸려. 걸리는데. 그러니까 밑에 게 먼저 걸려버리면 그 밑에 걸려있는 애가 블록을 해서 위에 거를 못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 마리 낚으셨네요. 사모님. 아, 근데 이게 네. 단차가 너무 짧아가지고 얘가 가버리면은 그치, 여기가 위치가 좀 도망가 버리니까. 짧으니까 예. 이게 이제 실험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음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패. 다음 이야기. 점점 더 황당해져가는 제작진의 실험적인 낚시. 어이씨, 걸렸어. 야, 넣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초조함 속에 훌치기 스킬만 늘어가는 얼낙 달인의 운명은? 이거 엄한데 걸려서 아니에요. 얼음 낚시가 그리운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손맛을 전하는 라이브 방송까지.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산천어 얼음 낚시 대결. 시청자 여러분, 딴 데 가지 마. 텅 빈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이어가는 스펙타클 얼음 낚시 대결. 2부를 기대해 주세요. 그 얼음 구멍 안에 저렇게 많은 산천어들이 막 바글바글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네네. 이거 수족관 같았어요. 제가 과거에 산천어 얼음 낚시 갔을 때는 정말 그 물고기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산천어들도 좀 심심하지 않았나, 사람이 그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화면에 네.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어머. 나더라고요. 오. 이렇게 얼음판에 딱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갖다 대고 네. 물고기가 오는지 아니면 내 미끼를 무는지 네네. 막 물속을 막 훤히 보면서 했던 그 얼음 낚시 정말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건너뛰고 예. 내년에 다시 산천어 축제장을 찾게 되면 왠지 이 손맛이 더 짜릿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지금 보여드렸던 얼음 낚시터는요. 어디까지나 방송 취재용으로 일부 구간을 작게 만들어 놓은 화천어 이 얼음 낚시터거든요. 네네.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대신 돌아오는 겨울철에는요. 꼭 다시 한번 화천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더불어서 저희는 삼행시 미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월요병입니다. 월요병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입춘도 지났고요. 네네. 그리고 설 명절도 지났어요. 점점 더 봄 소식이 기다려지는데 네네. 아무래도 봄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거리 역시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지만 네, 왜 웃으시죠? 명수가 말씀하신 봄과 먹을거리, 네, 봄과 먹을거리, 봄의 그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봄의 쌈채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쌈채소 맛보러 함께 충북 예천으로 떠나보시죠. 든든하다 못해 푸짐한 봄이 한가득. 입속으로 봄이 몰려옵니다. 건강을 수확해 봄, 맛있게 즐겨 봄. 경북 예천 신선채소와 함께 아삭한 봄맞이 나서볼까요? 이른 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경북 예천의 한 채소 농가. 바깥 풍경은 아직 삭막하지만 하우스 안엔 초록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쌈채소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365일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는 쌈채소들. 가장 핫한 계절은 역시 봄이겠죠? 네, 저희들 쌈채소 농장은 연중 사계절 쌈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쌈이 가장 맛있을 때는 겨울이 갓 지난 지금 봄, 냉이가 나오고 달래가 나올 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쌈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한창 인기가 좋을 때라 연일 수확의 손길이 분주한 채소 농장. 아니 그런데 수확 중에 포착된 수상한 광경은 뭐죠? 하나씩 톡톡 따서 입으로 직행? 저희 농장은 약도 안 치고 해서 깨끗해서 그냥 작업할 때 출출하거나 목이 마를 때는 한 입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농약이라 그런가 보통의 채소와 달리 크기도 모양도 들쭉날쭉. 예, 저희 농장은 자연농법으로 쌈채소를 키우는 게 제 철학이고요. 농약을 친 쌈채소하고 그냥 자연농법으로 키운 쌈채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그냥 생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재배를 해서 고객들한테 주는 거고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도 쳐야 되고 억제제도 쳐야 되고 착색제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차별이 있고요. 사실은 자연농법은 게으른 농법입니다. 태평 농법이라고 합니다. 예. 도시 생활에 적고 낙향의 귀농을 선택한 윤훈식 씨. 수많은 실험과 연구 재배 끝에 지금의 자연농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키운 채소들이 모두 12가지. 예, 상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알로에 상추가 있고 궁채가 있고 생채가 있고 적상추가 있습니다. 알로에 상추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끝맛이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생채는 아삭아삭한 어떤 양상추의 어떤 맛을 내는 게 생채이고요. 그리고 적상추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즐겨 먹는 씁쓸한 맛을 많이 내는 게 적상추고 궁채는 중국 황제들이 즐겨 먹었다는 귀한 채소입니다. 식감도 뛰어나고 단맛 자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쌈배추와 겨자채, 치커리와 근대까지 모두 2종류씩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한 개성 만점 채소들입니다. 더욱이 이곳 농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인기 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비결이 뭔고 하니 예, 저희 쌈채소 농장은 직거래 판매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오늘 따서 내일 당장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고 그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을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루에 30박스 정도만 판매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쌈채소를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굴재 대기업에 입사해 농산물 유통업에선 잔뼈가 굵은 윤훈식 씨. 지금까지의 유통 구조를 깨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직거래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군요. 또 하나의 철칙이 있다면 당일 수확, 당일 소비. 그날 거둬들인 쌈채소는 지역 내 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친구랑
남자친구랑 만났는데 어디 맛있는 집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했는데 이 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맛있나 보다 하고 왔는데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이제 특선을 시켜서 먹었는데 쭈꾸미도 그렇고 두루치기도 그렇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쌈도 종류가 너무 많고 못 보던 쌈도 너무 그게 신선하고 정말 맛있게 먹어서 저희는 이 집에 단골이 밑에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두루치기 2개요. 사장님, 우리 쌈밥 특선 주세요. 2인분 주세요. 네. 역시 쌈채소는 야무지게 싸야 제맛이겠죠? 7가지 밑반찬에 우렁이 강된장, 메인 주인공 쌈채소까지. 맛있게 드십시오. 채소 한두 장 겹쳐 올리고 흑미밥 위에 우렁이 강된장 살포시 한 쌈 크게 맛보면 엄지가 절로 척척. 돼지고기 두루치기나 주꾸미 볶음 더해 또 한 쌈 즐기면 긴 말 필요 없는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고기랑 이제 이런 오징어도 맛있고 쌈이 너무 다양해서 한 공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집 야채는 연하고 달아서 맛있고요. 특히 제육볶음이나 주꾸미 볶음이 정말로 이게 쌈하고 조화가 잘 맞고요. 여러 가지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손맛하며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쌈채소까지 집밥 감성 제대로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농사지어서 더 좋은 점은요. 저희 쌈밥집은 매일 아침 농장에서 수확한 쌈채소로 손님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게끔 양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채소만큼은 무한 제공. 이런 게 또 시골 인심 아니겠습니까? 푸짐한 쌈채소와 함께 봄마중 어떠신가요? 건강함으로 채운 봄의 전령사 쌈채소가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초록초록한 봄 기운 가득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도 자연 농법으로 키운 채소에 시골 어머니표 밥상으로 건강한 봄을 선물 받으면 어떨까요? 입이 즐거운 이 봄을 마음껏 누리세요. 딸, 수경아, 엄마야. 엄마가 수경이 엄청 보고 싶어. 근데 우리 연락하고 살까? 딸.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앞서서 경북 예천의 봄맞이 쌈채소 소식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쌈채소 이야기 만나보니까 네. 배가 점점 더 고파지는데 혹시 용석 씨는 설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약간 좀 살이 붙은 느낌이에요. 예. 아니 정말 그러게요. 어디 살이 붙었다고. 근데 아, 맛있는 예. 걸 먹고도 표정이 그렇게 쏙 좋지 그러니까요. 않네요. 혹시 나이까지 한 살 더 먹어서 그런 건 아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떡국도 정말 많이 먹긴 먹었는데 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번엔 조금 특별한 것, 평소에는 잘 먹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먹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왔었습니다. 욕심 참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싶어요. 설 음식 준비하면서 냉장고에 많은 재료들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네. 그 냉장고 속 재료들로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요리 만들러 함께 떠나보시죠. 저 전호준, 입짧기로 유명한 강릉의 고독한 미식가죠. 분위기 왜 이래요? 아니 저 진짜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 아니거든요. 알면서 그러시네. 그런데 말이죠, 명절 때마다 매번 같은 음식을 먹는다. 식상에 재미없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입맛을 100% 책임져 줄 분을 만나러 갈까 합니다. 어제부터 기대돼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가보시죠. 특별한 무언가가 먹고 싶다? 색다른 설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늘 저랑 만나기로 하신? 네, 맞습니다. 밥투정은 저리 가라. 박수금 교수.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네.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제 입맛이 정말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입맛이거든요. 제 입맛 100%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네. 바로 한번 요리 만들어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첫 번째 요리 어떤 거 만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는 월과채. 우리나라 전통 궁중 요리인 월과채. 조선시대에 월가라는 우리나라 호박이 있는데 그 호박을 넣어서 만드는 요리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잡채에 당면을 빼고 호박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물은 애호박과 소고기, 냉장고 속 채소와 계란, 그리고 갖은 양념. 네, 그럼 첫 번째 요리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머리 자르고 그런 다음에 자 반을 씨를 파줄 거예요. 자, 이 썰었을 때 눈썹 모양 있죠, 눈썹 모양. 자, 그런 다음에는 세로로 잘라 속을 파낸 애호박을 총총총 썰어줍니다. 살짝 미지근한 물로 하냐면은 네. 우리 이제 조금 빨리 절여지라고 시간 단축 위해서 소금과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시켜주는데요. 느타리. 그럼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찢어주세요. 아, 네. 느타리는 하나씩 찢어서 역시 끓는 물에 퐁당. 어떻게 써냐면은요, 안에 여기 이 진액 있죠. 네. 네. 요게 들어가면은 찐득찐득해가지고 대파속은 제거하고 손질하자고요. 표고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 이제 불려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빠지면 섭섭한 고기. 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영양 만점 소고기도 얇게 채 썰기. 자, 이제 양념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밥 숟가락으로 네. 한 수저 반 정도. 한 수저 반. 네. 이제 후추를 후추후추, 설탕은 솔솔, 참기름 한 바퀴, 그리고 깨와 마늘 파도 넣어줍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돼요. 고기하고 표고는 양념을 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 조물조물해서 따로따로 볶아주시면 돼요. 양념한 소고기와 표고는 간질간질 묻혀주세요. 절여진 호박을 짜도록 할게요, 물기를. 면포를 이용해 물기를 쭉 짜줍니다. 달군 팬에 호박을 달달달 볶아주세요. 자, 보시면 자, 고기가 넣고 버섯은 살짝만 볶으면 되잖아요. 네. 핏기가 없을 때 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주면 각자 그 볶는 시간이 다 달라요. 재료 하나하나가 그 조리되는 시간들이 다 다르니까는 따로따로 볶아서 섞어주는 게 맞는 조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려놓은 찹쌀을 곱게 갈아주는데요. 찹쌀가루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얘는 익반죽을 해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어 반죽 만들기. 반죽이 이렇게 하나로 잘 뭉쳐졌어요. 그러면 얘를 비닐봉지에 넣고 잠깐 휴지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네. 조금씩 떼서 요거 자, 프라이팬 온도 저희 보통 뭐 약불, 중불, 강불 이러잖아요. 네. 어느 정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중불. 노랗고 하얀 지단을 만들 차례. 자신 없으면 까짓거 패스. 이제 모든 재료들을 섞어줍니다. 집집마다 단맛과 짠맛이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감하시면 돼요. 드디어 색깔 곱고 화려한 모양의 영양 만점 월과채 완성. 재료는 간단하지만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명절 같은 때에 고기, 버섯 이런 재료들은 다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 재료에 한두 가지만 더 보태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음식에 곁들일 차 한 잔 생각나신다고요? 속을 따뜻하게 채워줄 진한 향의 대추차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대추를 이제 물에다가 넣고 우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미리 우려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소량의 대추가 들어가가지고 물을 우리는 거니까는 조금 약불에다가 오랜 시간 하면은 깊은 맛이 용출돼가지고 더 맛있죠. 은은하게. 네. 잘 우러나가지고 아주 그냥. 대추 살쪘어요. 네. 그래서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요만했는데. 네, 수저로 으깨가지고 과육까지 같이 드시면 돼요. 대추 이제 비타민 C도 많고 면역력, 추운 겨울에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대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예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고소한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례 지내고 나면 항상 남아도는 대추와 밤을 이용한 전통 후식입니다. 먼저 손질한 밤을 찜기에 쪄줍니다. 대추 먼저 손질하도록 할게요. 돌려깎기 몰드를 이용해서 찍어낼 거니까는 쫙 펴주시고요. 네, 하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와요. 별사탕 같은 예쁜 대추 탄생. 밤,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삶아서 뜨거울 때 으깨야지 잘 으깨져요. 꿀하고 밤에는 계피가루가 잘 어울려요. 소를 대추 으깨가지고 꿀하고 버무려서 넣어도 되고요. 깨소를 넣어도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 넣어가지고 반 접고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만두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네네네. 한쪽 면이 익으면 그 반대편에다가 꽃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노릇하게 구운 반죽에 밤소를 넣어 반을 접은 뒤 앙증맞은 대추꼬치를 살포시 올리면 완성. 수수부꾸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반죽 소 안에 팥 대신 제사상에 오르는 밤이나 이런 것들을 쪄서 으깨서 꿀하고 계피가루 넣어가지고 안에 소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이면 늘 상에 오르는 익숙한 음식 대신 냉장고 속 재료를 이용한 특별한 명절 요리. 그리 어렵지 않고 완성품은 그야말로 꽤 근사한데요. 까탈스럽고 입 짧은 호준 씨 입맛에는 과연 어떨까요? 군말 없이 입으로 직행하는 걸 보니 맛이 짐작이 가는데요. 행복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명절 때 우리가 준비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한상 차림 맛봤습니다. 네네. 정말 까다로운 제 입맛에도 정말 취향 저격 100% 만족하는 음식들이었는데요. 네. 남자들이 모여서 한번 도전.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네네네. 딱 모아서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아요. 가족 간의 화합을 또 도모하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화면 안으로 들어갈 뻔했잖아요. 사실 저도 평소에 요리를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이 네. 월거채라는 요리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부자되라는 의미도 좋고 네.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해 보이고 이게 가족분들끼리 도란도란 모여서 만들어 먹는 거, 같이 만들어 먹는 거에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니까 재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거든요. 맞아요. 함께 만드시면서 복도 챙기시고요. 가족 간의 사랑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삼행시 미션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 좀 띄워주시죠. 네, 월남쌈. 요리 맛있게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병원에 계신 친정 어머니에게 가려고요. 새해 인사드리러 갑니다. 엄마 곧 갈게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네요. 네, 다음 새해 복 많이 삼행시 만나볼게요. 하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운 좀 띄워주세요. 네,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 요리조리 피해 연차도 써보지만 매년 피할 수 없어요. 어떡하죠? 병가라도 쓸까봐요. 공감. 네, 월요병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엔 카카오톡으로 양구에서 이은정 님이 주신 삼행시입니다. 자,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요. 요일마다 야근 안 하고 싶어요. 아이고. 회식 때 술. 병 들고 와서 폭탄주. 노, 속 쓰려요. 우리 모두 칼퇴 원합니다. 네.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네요. 네, 진심이 담긴 삼행시를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하슬라님께서 띄워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월, 자, 월요병이 뭔가요? 요, 여기 강원 365를 보면 있던 병도 월요병도 저만치가 합니다. 월, 화, 수 6시엔 강원 365로 마카모예. 마카모의 뜻이 뭡니까? 마카모예 이게 마카모예. 강릉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네, 마카 네, 네. 모두 모이세요. 강원 365로 마카모예. 역시 강원도지기 이지은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커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네. 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월, 화, 수요일마다 저녁 먹고 내가 챙겨보는 요물 같은 강원 365. 안 보면 병나요, 병.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없으면 병나니까요. 여러분 꼭 보여주시고 오늘 삼행시 당첨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오늘 당첨자는요? 하슬라님께서 강원 365로 마카모예 하셨죠. 마카모예. 네, 감사합니다. 하슬라님께 가습기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들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월요병이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요. 오래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 안쪽이 축축해져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맞아요. 요즘 이 불편함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형성된 이 습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된대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걸리더라도 덜 앓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들숨에 이 습기가 많이 차서 그런 건데요. 이 들숨이 바이러스가 폐로 옮겨가는 것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이 습한 들숨이요. 단백질 형성, 어떤 단백질이냐?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백질 형성을 촉진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는 데서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모두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